남자 노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무가 이 행복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인데, 여자 노인은 배우자가 없는 게 여자 노인들은 더 행복하다는 그런 결과도 있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 노인들은 친구만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남자 노인은 배우자가 없으면 삶의 질이 저하되기 쉽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남자 노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독립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공대를 나와 영업사원, 통역사, 예능 PD, 드라마 PD, 작가, 강사 등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거치며 여러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왔지만 2020년 명퇴하고 나니 정말 외롭더라,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더라 라는 걸 깨닫고, 가장 소중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라는 걸 깨닫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공부하고 외로움 수업이라는 책을 써낸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퇴직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찾아올 3가지 괴로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일부가 사라진 건데 마치 전부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여러분은 빠질 거고요. 왜냐? 회사를 다닐 때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막 뭔가 나의 존재 가치가 있고 막 세상이 다 나를 알아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퇴직하고 나오니까 마치 자신의 전부가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하셔야 되고요. 한가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삶을 막 쳐다봅니다. SNS고 막 들여다보고, 문제는 그러고 나면은 다들 잘 사는데 나만 힘든 것 같아 라는 착각에 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 뭐냐면 지금 내가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데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나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일 이외에도 취미의 영역을 넓혀감으로써 내 삶의 새로운 영역을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나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마지막 3번째, 점점 더 좋아지는 무언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살사 댄스를 배우거든요. 동호회 가잖아요. 나 엄청 못 춰. 근데 내가 계속 이거를 레슨을 받고 연습을 하고 집에서도 유튜브 보면서 혼자 계속 이렇게 추잖아요. 조금씩 나아져요. 자, 여러분이 퇴직하고 나면 새로운 무언가 일을 시작해 보세요. 갈수록 인생은 나빠질 거야가 아니라 갈수록 좋아지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탁구를 쳐보잖아요. 어떤 분들이 외롭냐면 잘 나가던 분들이 외로워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이렇게 막 남한테 다니면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일을 했던 분들은 탁구장 와서 초보가 막 이렇게 고수한테 가가지고 저랑 랠리 한번 해주실래요? 이렇게 부탁을 쉽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늘 회사에서 잘 나갔어, 높은 사람이야, 다들 나한테 와서 뭐라 하는데 나는 이렇게 그냥 못 빳빳하게 이렇게 하고 살던 사람이 탁구장 가가지고 바로 숙이고 초보의 자세로 안 가거든요. 탁구는 초보인데 거만하기는 목과 어깨에 그냥 힘은 빳빳하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걸 저는 피하셔야 돼요. 은퇴하면 여러분이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친구들 만나서 야,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을 사람, 야, 이번에 저기 서울의 봄이라고 영화 되게 재밌다는데 같이 보러 갈 사람, 톡방에서 자꾸 물어보고 친구들을 귀찮게 해야 됩니다. 누가 나 연락 안 오나? 누가 밥 먹자고 연락 오는 애들 없나?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서서 이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그동안은 회사라는 빌딩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살았다면 50대 이후에는 관계의 건축망을 다시 지어 올려야 돼요. 저는 매일 벽돌 한 장 쌓는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탁구장에 가면 신입 회원이 오잖아요. 가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벽돌 한 장이에요. 문화센터에 가서 이렇게 새로운 수업 뭐 있나? 일본어 원어민 회화 수업 있어요. 신청해요. 벽돌 한 장을 쌓는 거예요. 페이스북 친구가 무슨 이렇게 글 올렸어요. 무슨 영화 재밌대. 그러면 그거 보고 막 댓글에 누가 이거 나도 보고 싶은데, 그러면 나도 댓글 달아요. 저랑 같이 영화 보러 가실까요? 라고 해서 벽돌 한 장을 쌓는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분은 회사라고 하는 이 건물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다면 50대 이후에는 여러분이 관계의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쌓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 이제는 아주 그 고층 건물 저는 짓고 살아요. 왜냐? 저 1층에는 헬스장 있고요, 2층에는 탁구장 있고요, 3층에 문화센터, 4층에 살사 동호회, 5층에 산악회, 6층에 독서 모임, 다양한 모임들, 다양한 공간들이 제 삶에 쌓여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임 한번 할 때마다, 사람 한번 만날 때마다
또는 내가 전화 돌리고 톡 한 번 할 때마다 벽돌 한 장 쌓는다라는 기분으로 성실하게 조금씩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50대 외로워지지 않으려면 일단 여러분의 삶이 저는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요즘 정말 다양한 모임이 있어요. 대학 시절 만나던 그 동아리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원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MBC 입사 동기들. 근데 대학원 동기 40명 중에서 지금 만나는 친구들 한 대여섯 명이거든요. MBC 입사 동기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0명 있던 동기들 중에서 지금 만나는 친구들 한 네다섯 명이에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날 때 여러분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삶이 즐거워야 돼요. 내 삶이 즐거워야 관계도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야, 내가 말이야 이번에 말이야 국립한글박물관 가봤어. 너무 좋았더라. 야, 다음에 우리 거기 박물관 한번 같이 가볼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즐겁고 그 즐거움의 기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될 때 외로움은 조금씩 멀어질 겁니다. 여러분, 불로장생을 꿈꾸던 그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살은 줄 알아요? 49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진시황도 쉰을 못 살았단 말이에요. 노후의 기나긴 시간은 선조들은 꿈만 꾸던 선물 같은 시간이에요. 자, 근데 장수가 왜 힘드냐면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는 세 가지 활동이 있어요. 공부, 일, 여가 활동. 근데 우리가 젊어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누군가와 함께 합니다. 공부, 학교라는 공간에서 친구들이랑, 반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요. 일,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동료들과 같이 하고요. 여가 활동도 동창회나 뭐 이렇게 종친회 같은 데 가서. 자, 근데 나이 들면은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혼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는 이제는요, 도서관 가서 그냥 책 혼자서 읽으시는 게 그게 최고의 공부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가 활동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꼭 사람들 중에서 놀 때 누구랑 같이 놀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 보러 갈 때 꼭 누구랑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갈 사람 없으면 난 영화관에 안 가라고 하는 사람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사람과의 만남을 더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노후에는요, 혼자서도 잘 놀아야 됩니다. 그걸 배우는 게 저는 노후의 외로움을 멀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하는 활동이 많아져야 오히려 외롭지가 않아져요. 제가 일본에서 나온 책 노후 파산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산관리, 건강관리, 관계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계관리가 조금 특이했던 게, 남자 노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무가 이 행복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인데, 여자 노인은 배우자가 없다고 불행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가 없는 게 여자 노인들은 더 행복하다는 그런 결과도 있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 노인들은 친구만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남자 노인은 배우자가 없으면은 삶의 질이 저하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이유는 뭐냐면, 남자 노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독립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 세대들 중에, 아버지들 중에 어떤 분 저기 가스 밸브 잠그는 법 모르시는 분 있다는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평생 단 한 번 라면 물도 끓여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다 이렇게 대접만 받으면서 살았던 거지. 이제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퇴직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정경제 살림꾼으로 재취업했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청소, 빨래, 요리 다 하셔야 돼요. 이제는 남자 노인들이 독립성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독립성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 뭐냐?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요리도 때로는 직접 해주시고요. 그리고 집안일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잘 사는 사람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불안은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불안해하잖아요. 그 불안이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대신에 설렘과 즐거움을 찾아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년 새로운 뭔가를 배우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2024년 새해 저의 목표가 일본어 공부랑 살사 댄스 배우기예요.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서 이제 4만 원 내고 원어민 일본어 회화 수업 받고요. 8만 원 내고 살사 댄스 왕초보 수업 끊었어요. 그리고 3만 원 내고 다니는 헬스장에서는 필라테스, 뭐 요가 다 배우고 있고요. 큰 돈 들이지 않고 뭔가 공부하는 연습을 하세요. 뭔가 배우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기대가 늘어날 거예요. 공포와 불안 대신 설렘과 즐거움의 마음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대들 만나서 항상 추천하는 세 가지 활동이 있어요. 독서, 여행, 연애.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셋 다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탐험이에요. 책을 한 권 딱 펼치잖아요. 끝까지 읽기 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여행,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속으로 나를 던져놓는 거죠. 연애 특히 더 그래요. 새로운 사람을 하나 만나는 건 새로운 우주를 만나는 거거든요. 자, 저는 이 세 가지 활동을 나이 50이 넘어서 은퇴 후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고요, 여행 다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다 버킷리스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버킷리스트는 평소에 제가 만들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메모장이에요. 저한테는 읽고 싶은 책 메모가 있고요, 가고 싶은 곳 메모가 있고요, 하고 싶은 일 메모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책이 재밌었어 그러면은 메모해놔요. 읽고 싶은 책의 버킷리스트가 늘어나는 거죠. 저로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야, 나 어디 여행 가봤는데 거기 너무 좋았어. 야, 그 지리산 너무 좋았어. 지리산 종주 꼭 해보면 해. 버킷리스트에 늘리는 거예요. 자,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마음 먹고 내 인생 남은 평생 뭘 할까 100가지를 써보자 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또는 책을 읽다가 또는 기사를 보다가 뭔가 설레는 뭔가를 만나면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 전시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모임 한번 나도 나가보고 싶다. 그때마다 메모장에 기록을 해두세요. 저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서운한 거 이렇게 우리가 항상 자꾸 떠올려 보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서운한 것만 생각하면 사람을 만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혹시 내가 누구 서운하게 한 적은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고 그래서 그 이후 조금 이렇게 소원해진 어떤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연락을 돌리고요. 먼저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맛있는 점심 먹고 재미난 이야기 나누세요. 서은국 교수님이 쓰신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면요, 행복은 별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행복이에요. 자, 그럼 이 행복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기준을 낮춰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막 나를 위해서 뭐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전화했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준을 낮추는 게 행복의 빈도를 늘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항상 타인을 용서하고 타인을 배려하라고는 우리가 배웠지만 정작 나 자신을 어떻게 배려하고 나를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용서라는 감정은 자신을 향하는 것이든 타인을 향하는 것이든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거든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타인에게도 더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외로움이 찾아오면 나를 너무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 회사 생활할 때 후배들한테 좀 실수한 게 많아서 애들이 나를 안 찾나?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나를 좀 더 받아들이고 나를 안아주는 시간을 길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챙겨주는 거 아주 쉬워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그걸 찾아보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 내가 즐거워지고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서의 여유가 생깁니다. 외로움은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온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이 세간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욕망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